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중국 학원 HSK 합격 복격기 양영호입니다. 자, 6월 10일 HSK 6급 쓰기 부분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101번 문제에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1000자 정도 되는 내용을 10분 동안 읽고 30분 동안 요약 정리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400자 내외로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절반 넘게 줄여야 되는 거겠죠. 오늘 제가 강조할 어떤 쓰기 풀이의 핵심은 이겁니다. 각 단락의 핵심을 기억하고 연결하라. 죄송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부터 해서 쓰기 문제는 아무리 스킬, 방법, 요령 이런 것을 강조하고 적용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중국어 실력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0분 안에 지문을 읽고 요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독해력에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단락 문단마다 연결이 될 때 핵심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연결시키면서 가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막 읽게 되면은 나중에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지를 10분 뒤에 걷어가면은 반드시 머릿속에 남아있는 대략의 줄거리를 키워드 중심으로 딱 5개 정도만 적어 놓으십시오. 밑에 칠판이래, 책상 위에. 그러면 그걸 보고 차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쓰기가 까먹을 것 같아서 빨리 뭔가를 적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집중할 때 우리가 내용이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개를 적어 놓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 목표 말씀드려 볼게요. 각 문단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법을 실제로 하나의 이야기 안에 있는 한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전해보자, 적용해보자. 그리고 자주 쓰지만 어려운 문형을 작문하기를 제가 어법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중국어 내공 자체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실전 적용하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일단은 여러분들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공은요, 라오 티에지앙. 티에지앙이라고 하면은 대장장이를 가리킵니다. 여기 철물 막 두드리면서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늙은 대장장인데 이 늙은 대장장이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늙은 대장장이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즈샤후라는 주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사라는 것은 도기의 재질 이름입니다. 도자기 있죠? 꿈에 이렇게 젓갈색이 나는 것을 자사라고 하거든요. 자사로 만든 주전자를 자사라고 합니다. 이 노인은요, 일을 할 때 늘 이 자사오에 있는 차를 마시면서 어떤 목을 축이고 어떻게 휴식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자사호가 이 노인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한 상인이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요. 근데 이 자사오를 보니까 마치 유명한 어떤 청대의 유명 작가의 작품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 유명 작가의 유명 장인의 주전자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상인이 이 노인에게 고가를 주면서 막 팔라고 해요. 아주 비싼 가격에. 그런데 이 노인은 어떠냐면 이거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보거든요. 그전까지는 이 자사오의 가치를 몰랐죠. 그냥 뭐 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유물 정도로 이해했는데 값이 엄청 비싼 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 그날부터 마음에 동료가 생깁니다. 이 자사오를 너무 신경 쓰게 되는 거야, 자꾸. 누가 도둑 맞을 것 같고, 누가 훔쳐갈 것 같고, 이거 돈 가치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보물이 있다면서 막 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 생활이 엉망이 된 거야. 이 사람 마음도 혼란스러워졌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노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자사오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사오를 부셔버립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혼란케 하는 이 자사오, 비록 값은 정말 비싸고 우리 집안의 유물이지만 전해져 오는 갑오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생활이 편치 못하다. 옛날에 조용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편안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이야기 중에서 일부 한 단락을 가지고 요약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요약할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이 앞 내용이 상인이 이 자사오의 가치를 알아보고 팔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된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한 단락이거든요. 네, 이전까지 내용은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노인이 그 자사호의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 상인이 와서 상인이 이걸 발견한 거야. 商人端着那把纸砂壶, 상인은 그 자사호를 받쳐들고 仔细看了半天, 한참을 보았다. 相宜, 이价格 하면은 어떠한 가격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10만 위안의 가격으로 买下它, 그것을 사고 싶어 해요. 여기서 우리가 10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높은 가격임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서 요약할 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땅 뭐뭐 할 때입니다. 是 뭐뭐 할 때, 그가 대장장이에게, 그 상인이죠, 이 숫자를 언급했을 때, 말을 했을 때, 老铁匠先是一惊. 자, 찡은 칠징의 찡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의 심리 변화에 주목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겁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후에 또 거절을 합니다. 자, 인외, 얘도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원인과 결과, 특히 원인은 내용을 전환시킬 때 혹은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주전자는 是 무엇이다? 他爷爷留下的, 그의 할아버지가 남겨준 것이에요. 他们子孙三代, 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이 3대가 打铁时, 철기를 두드릴 때, 만들 때 또 모두 이 주전자의 물을 마셨습니다. 他们的汗, 그들의 땀은 역시 来自 어디에서 오다? 이 주전자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땀은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어떻게? 이 주전자에서 마신 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 단락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요게만 우리가 살짝 주목해보면 10만 위안은 가격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얘는 10만 위안을 듣고 깜짝 놀란다. 하지만 뭐? 거절하죠. 그쵸? 이유가 뭔가요? 할아버지가 남긴 거다. 집안의 보물이다. 이란 점입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자, 연결됩니다. 후 주전자는 비록 팔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딴이 있을 때 항상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나 상인이 떠난 후에 대장장이는 有生以来 태어나서라는 거죠. 생이 있는 이래로 第一次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有生以来第一次가 한 단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떻게 됐다? 失眠了. 불면했다.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상인은 떠났지만 이 노인에는 마음속에는 어떤 큰 요동, 파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요약하는 데 써야 됩니다. 이 주전자는 그가 60년을 썼어요. 게다가 줄곧 이외의 뭐뭐라고 여겼습니다. 단지 하나의 아주 평범한 주전자이다 라고. 现竟然 뜻밖에도, 여러분 뜻밖에도 라는 말은 항상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누군가가 10만 위안의 가격으로 또 나왔어요. 반복 출연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살려고 한다니 그는 转身 하게 되면은 정신을 돌리다, 정신을 차리다 라는 겁니다. 不过来 라는 것은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상인이 와서 10만 위안에 사겠다니까 깜놀, 하지만 거절. 이것은 뭐다? 할아버지가 남겨준 것. 그리고 여기서는 뭐다? 상인이 떠났지만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줄거리를 대충 정리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하기 위해서 중간에 소개해야 될 내용과 생략할 부분을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마음에 돌을 하나 던지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보십시오. 商人惊喜不已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살짝 바꾼 건데 찡은 놀라고 시 기쁘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깜짝 놀라면서 기쁘다. 뿌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다라는 거죠. 상인은 놀라면서 기쁨이 멈추지 않았다. 샹, 아까 까우찌아를 바꿨습니다. 제가 어떤 가격으로 10만 위안의 가격으로 그것을 쏘고 구매 사드리고 싶어 했다. 맞죠? 상인은 이게 보물인 걸 알고, 그렇죠? 사고 싶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오티에지앙의 반응이 와야 되겠죠. 대장장이는 어떻게 됩니까? 놀랐죠. 빼이 어떻게 살짝 뻑었습니다. 쩐징이 6급 다는데요. 진동하면 놀라다라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다. 뭐? 상인의 제시가 추자 제시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빼이 쩐징러. 하지만 인외 무엇 때문에 아까 인외에 있을 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건 가보였었죠. 이것은 조상이 남겨준 제대로 전해줘오는 집안의 보물, 가보라고 그래요. 전자바오였기 때문에 그는 거절합니다. 부고 하지만 그날 어땠어요? 그날 저녁에는 라오티장은 여성이라 태어나서 처음으로失眠了 잠을 못 이룹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뜬금없죠. 왜냐하면 전체 한 내용을 한 문단만 따와서 줄이는 연습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네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케이, 진짜 본론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주안점을 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4개의 원법적 표현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을 한다. 직접 쓰기 시작한다. 직접 쓰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어법적인 오류가 여기저기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최대한 어법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문해야 되는가? 어법을 잘한다고 작문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문형을 잘 알아야 된다. 구문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틀의 문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기다가 단어만 살짝 바꿔서 문장을 작문을 해야지 덜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4개의 중요한 문형, 구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뿌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인데요. 뭐뭐해 마지 않다, 뭐뭐가 멈추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인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어땠나요? 기쁘고 놀람이 멈추지 않았죠. 그걸 어떻게 하겠다? 商人惊喜不已. 그렇죠? 우리말에 뭐뭐해 마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죠.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의미는 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다라는 뜻이랍니다. 알겠죠? 이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칭찬이 끊이지 않는다. 称赞不已, 称赞不已. 그 다음에 뭐? 감동이 끊이지 않는다. 感动不已. 자, 그 뿌이 어려운 표현 아니거든요. 동사 용사 뒤에다가 뿌이를 쓰면 뭐뭐해 마지 않다, 뭐뭐가 끊이지 않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외워두면 참 유용한 표현이다. 6급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표현이 되겠다. 챙겨두시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가격으로 사다라고 할 때 의로에 해당되는 전치사, 개사가 바로 이라는 겁니다. 이 A의 찌아거, A의 가격으로 사면은 꼬마이 혹은 그냥 마이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A의 가격으로 B를 사다라고 할 때 상인想以 10만元的高价收购它 가능하겠죠? 상인은 10만元의 가격으로 그것을 사고자 한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세 번째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리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쩐찡은 깜짝 놀라다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주어는 무엇에 깜짝 놀랐다라고 하면 피동문을 쓰게 됩니다. S 주어는 베이 N에 의해서 쩐찡러 깜짝 놀랐다. 반대로 만약에 N에 의해서 감동 먹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뒤에다가 깐동러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거 라오티장被商人的出价震惊了. 상인의 제시가에 의해서 깜짝 놀랐다. 감동으로 가볼까요? 그는 타被真正的友谊 진정한 우정에 의해서 감동러 감동했다. 쉽죠? 이런 틀을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有生以来第一次. 여러분들 제가 독해나 듣기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처음이라는 표현이 나면 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생이 있는 이래로, 이라이라는 것은 뭐뭐 동안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이런 뜻이죠. 이걸 우리말로 간단하게 하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는 뜻이 돼요. 쉽죠? 有生以来第一次 동사. 자, 그날 밤 라오 대장, 늙은 대장장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을 못 잤다. 失眠了. 다르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에 취했다라는 표현. 那天晚上我有生以来第一次有生以来第一次喝醉了 술에 취했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어떤 그 강의의 주안점을 제가 속으로 정리할 때 약간 망설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강의의 주안점은 이 4개의 중요 문형들을 기억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부분은 아무래도 종합적 중국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강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계속 강의 있을 건데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풀이 꿀팁 같은 것들, 잘 쓸 수 있는 작문법, 그리고 주의할 점 등을 다시 계속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혹시나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대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제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6급에서는 빈출 접속사라는 게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작문에서 활용하는 기본 구문들, 문형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양용어의 차이나 HSK 안에 다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또 자료를 뽑아서 작문에 활용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검색에 양용어의 차이나는 HSK 치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맛있는 중국어 학원에 직접 오셔서 저와 함께 빡세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 달 혹은 2달 정도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제가 직언드립니다. HSK 6급은요. 혼자 공부하면요. 실패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진심입니다. 저한테 오면 가장 좋겠지만 맛있는 중국어 학원으로 오면 가장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중국어 학원으로 가셔서 6급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거기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6월 10일 HSK 6급 쓰기 부분을 위한 특강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